예, 안녕하세요. 물리 가르치는 유승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겨울방학 특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특히 외대부고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해서 오늘은 일단 요 순서대로 좀 설명을 드릴 거고, 일단 제가 어떤 강사인지 먼저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물리학원의 단원 구성 설명드리면서 어떤 식의 학습 계획을 가져가야 되는지, 그리고 외대부고의 경우에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제 제 마지막 이제 강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네 가지 키워드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굉장히 닮지 않았습니까? 네, 접니다. 그래서 유승진이라고 하고요. 일단 저는 서울대학교 물리교육과를 졸업했고, 사실 물론 이제 물리교육과 제 전공이기도 하지만, 특히 이제 외대부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물리교육과를 졸업한 쌤들이 두 분이나 계십니다. 그래서 뭐 이규현 쌤이나 그다음 뭐 여윤탁 쌤 이렇게 두 분이 계셔서 어떤 출제 경향을 가지는지까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메가스텝 수업을 했었고, 지금 현재는 이렇게 두각학원, 그다음 뭐 시대인재, 그다음에 메카, 그다음에 뭐 이강학원 등등에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해서 물리학원의 일단 단원 구성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물리학원의 아주 큰 특징 중 하나는 단원이 4개가 아니라 이렇게 3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3단원에서 좀 중요한 특징은 1단원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쏠려 있습니다. 해서 1단원에 이렇게 역학, 그 다음에 열역학, 상대론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단원에 전자기, 그 다음 3단원에 파동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면, 사실 외대부고 같은 경우에는 보통 2학년 같은 경우 이제 1학년 즉 물리학 1을 들어갈 때는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두 분의 쌤이 들어오면서 요번 같은 경우에는 역학 그리고 전자기 한번 진행을 하고, 역학 뒷부분, 그 다음 열역학 상대론, 또 이렇게 파동, 이렇게 두 분의 쌤이 이제 투트랙으로 진행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특징은 사실 쌤들마다 출제 경향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특히 외대부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가르쳐 봤던 쌤들이 가르치는 굉장히 좀 유리한 학교인 건 사실이고요. 다만 올해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뭐 남자쌤 같은 경우에 처음 요번에 이제 외대부에 부임을 하셔서 이렇게 물리학 1을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 전까지 좀 데이터들이 없었습니다. 해서 이제 주로 이제 다루는 부교재 위주로 해서 혹은 프린트 위주로 해서 어떻게 변형될지를 주로 다루면서 준비를 했으면 좋은 결과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자쌤 같은 경우에는 그 쌤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높은 난이도를 치고 나가지 않습니다. 해서 조금 더 나가는 이제 부교재 충실해서 진행을 하면 되는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다만 이제 올해가 아니라 작년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실 좀 얘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작년에 물리학 1을 다뤘던 쌤은 완전히 좀 문제를 새로 만들어내서 아예 그 전까지 봐오지 못했던 유형들의 문제를 많이 출제한 편이었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기존 자료들, 그 예전에 출제했던 문제들을 굉장히 많이 다뤄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작년 문제들 혹은 그 쌤이 전에 학교에 있었을 때, 즉 하나고에 계셨을 때 어떤 문제들을 출제했는지까지 같이 이렇게 좀 다루면서 진행을 해야 충분히 좀 대비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물리학 1에서 사실 어떤 부분을 제일 많이 준비를 해야 되냐면, 당연히 역학 부분을 제일 많이 준비해야 되고, 세 분 쌤 전부 다 어떤 파트를 맡던 역학 파트를 맡게 된다면 문제를 굉장히 어렵게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역학 파트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열역학 상대로는 그렇게 높은 난이도로 내지는 않습니다만, 다시 이제 전자기에 들어와서 전기력과 자기장 파트는 분명하게 조금 어렵게 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전기력과 자기장 파트는 어떤 쌤이 맞느냐에 따라서 난이도가 조금 달라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일단 겨울 방학 때는 당연히 기본적인 문제풀이 방식을 배워야겠지만, 학기에 들어갔을 때 어떤 쌤이냐에 따라서 조금 더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적당히 할 필요가 있는 파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파동 파트는 그냥 일반적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잠시 이제 제 방학 특강과 좀 연계시켜서 설명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 이제 제가 겨울 방학 때 수업을 진행할 때는
9회를 진행을 하는데 요번 이제 대치 메카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거는 총 12번의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식의 커리를 짜고 있느냐? 이 9번의 수업은 제가 역학 파트에만 4번의 시간을 투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력학 상대론에는 2번, 그 다음 전자기 파트에 2번, 그 다음 파동 파트에 1번 이렇게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기가 상당히 많이 중요하고 어떤 쌤이 맞건 간에 여기는 어렵게 출시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4번으로 충족이 되느냐? 물론 기본적인 풀이 방식들을 다 배울 수 있는 시간들이긴 합니다만 특히 외대부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 학교지 않습니까? 해서 학기에 들어갔을 때 자주 나오지 못하는 걸 감안을 해서 제가 총 12번의 수업을 구성을 했고 나머지 이 3번의 수업은 역학 심화 수업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역학 심화라 하면 당연히 어렵게 나오는 문제들을 풀 때 어떤 식의 접근을 해야 되는가에 관한 수업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9회 수업이 끝나고 났을 때 다시 3회를 역학 심화 수업을 진행을 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이렇게 총 12회 수업을 구성했고 일주일에 2번 수업 진행하는 반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해서 다시 이제 PPT로 돌아오게 되면요. 해서 총 이제 이렇게 제가 수업을 설명드렸고 잠시만요. 네, 중요도로만 따진다면 이렇게 4대 3대 2대 1 정도가 될 건데 사실 요 두 개의 비중은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이제 제 강의 특징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제 강의 특징 4가지 키워드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근본, 물리는 암기 과목이 아니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수업 중에 찍은 이 판서에 대한 걸 살짝 띄워놨습니다. 사실 굉장히 판서를 이쁘게 잘 써져 있는 걸 제가 띄워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물리는 굉장히 사실 어떤 과학 과목과 비교도 내용이 적습니다만 하나하나 파고 들어가면 충분히 깊게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내용에 따른 현상을 배우는 게 아니라 요 내용이 예를 들어 특수상대성 이론이라고 한다면 왜 특수인지, 왜 상대성인지, 왜 이론인지까지 굉장히 깊게 들어가면서 스토리텔링 식으로 쭉 내용 설명을 합니다. 해서 학생들이 조금 이제 학기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이렇게 개념을 깊게 배워두고 다시 문제풀이에 정진을 한다면 조금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게끔 겨울방학부터 준비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시간, 효율 그리고 테크닉입니다. 사실 특히 외대부고의 경우에는 굉장히 문제가 까다롭게 나옵니다. 왜냐?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이 굉장히 뛰어난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문제를 어렵게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문제를 어렵게 낸다는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가 되느냐? 시간 안에 문제를 다 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제한된 시간 내에 문제를 풀어갈 수 있게끔 굉장히 최단 경로의 테크닉들을 많이 가르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 이렇게 모범 답안이 있지만 이렇게 모범 답안을 풀지 않고 조금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간단한 도식화된 그림 하나로 문제를 풀어나간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특히 굉장히 많이 가르치고 특히 요거에 대한 파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심화 파트에서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합니다. 물론 이때도 진행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심화 파트 들어갔을 때 굉장히 많은 테크닉들을 제가 투여하는 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는 일관성입니다. 일관성이란 얘기는 결국 학생들한테 이제 개념을 알려주고 문제를 풀어줄 텐데 이 문제를 푸는 방식 자체가 절대 흔들리지 않는 항상 늘 똑같은 방식으로 풀어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학생들 입장에서 개념을 배우고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아니 분명히 똑같은 문제인데 왜 계속 풀이가 바뀌냐? 그러면 당연히 아이들 입장에서 혼동이 올 수밖에 없고 발전이 조금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해서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학생들한테 늘 똑같은 계속 지속적으로 요 상황에선 이거 써야 되지 않니? 이 상황에선 요거 써야 되지 않니? 라는 식의 일관된 풀이를 유지하면서 풀이를 제공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키워드는 동행입니다. 사실 특히 이제 겨울 방학 때 이제 외대부고 학생들 많이 가르쳐 보면
사실 굉장히 좀 스마트한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질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여느 학교에 비해서 굉장히 질문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질문을 잘 받을 수 있게끔, 그리고 아이들이 궁금한 게 있다면 바로바로 제가 해결해 줄 수 있게끔 이렇게 네이버 밴드를 이용해서 일주일 내내 질의응답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사실 제가 또 말이 좀 빠른 편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수업 복습 영상까지 제공을 하고 있고, 요번 겨울은 제가 야심차게 또 준비하고 있는 게 매주 목요일 밤 11시에 유튜브 라이브를 켜서 아이들과 소통하면서 모르겠는 것들을 빠르게 다시 한번 풀어주고 다시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이런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때 수업 진행 중에 못 따라온다, 너무 힘들어한다의 경우에 이렇게 라이브로 들어오면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고, 또 매주 테스트를 보게 될 텐데 이 테스트 성적이 안 나왔을 때 라이브로 들어와서 피드백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해서 굉장히 빠르게 제 수업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특히 외대부고 같은 경우에는 정말 슬프지만 난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겨울 방학부터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솔직한 얘기로 학기 들어가서 좋은 성적을 얻기란 솔직히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겨울 방학 때부터 정말 좋은 풀이들을 아주 잘 쌓아놔야만 결국 학기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시험을 치를 때 좋은 성적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막 문제를 풀 때, 예를 들어 역학 문제에서 막 수식으로 풀었다면 이제는 절대 그런 방식으로 가면 안 되고 조금 더 효율적인 방식들을 계속 택하면서, 그리고 풀이들을 그런 식으로 바꿔가면서 준비를 해야 분명하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성적이 그대로 2학년 올라가서 예를 들어 물리학 2를 한다거나 갔을 때 그대로 연계시켜서 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신 시험 워낙 어려운 학교지만 겨울방학부터 잘 준비할 수 있게끔 제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